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 참 춥네요. 비가 오더니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감귤을 한참 수확하고 있고, 저도 곧 감귤을 수확하려고 합니다. 판매 영상은 꼭 제가 영상으로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귤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감귤 판매 영상도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기질 비료와 퇴비를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12월 8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 보조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전국적으로 날짜는 똑같고요. 유기질 비료는 뭐 이제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만큼 그 특색 있는 유기질 비료가 있고, 각 지역마다 고추하는 지역, 배추 모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는 각 지역에서 제일 좋은 그런 유기질 비료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는 골분과 어분, 제주도에서 좋은 그런 유기질 비료는 골분과 어분 함량이 5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값싼 그런 그 유기질 비료 재료들이 들어간, 특히 아주까리박 이런 것들이 들어간 그런 재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발효도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값싸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는 제주도에 한 세 가지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골분과 어분이 들어간 유기질 비료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좋은 비료들이 많으니까 그 비료들 잘 성분비, 배합비를 잘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정부 보조가 있으니까 꼭 이맘때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퇴비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퇴비도 마찬가지로 12월 8일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 다른 비료들은 다 올랐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한 10%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대신에 퇴비는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꼭 준비를 해 주세요. 다른 복합 비료나 유기질 비료는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복합 비료는 꽤 가격이 오른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가격이 안 오른 게 바로 퇴비입니다. 퇴비는 지금 한 꽤 오랫동안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원료비가 제가 꽤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계속 농민에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내년분 사용할 것을 넉넉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000평에 200포로 신청하니까 한 두세 포 빠지고 거의 200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0평에 한 100포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은 각 지자체별로 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매년 200포 정도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해서 이 퇴비를 바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퇴비 만드는 그 농협이나 업체에서는 이 퇴비를 부숙을 시키지만 오랫동안 부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퇴비를 최소한 6개월 이상 비닐을 씌우고 비가 안 맞도록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퇴비를 나중에 쓰시게 되면은, 그냥 퇴비가 바로 나온 퇴비를 쓰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작물의 가스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퇴비는 유기질 비료와 다른 것은, 유기질 비료는 이제 발효를 시키지 않은 원물 그대로의 그 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최소 한 달 전에, 작물을 심기 전에 땅에 이렇게 뿌려주시고 경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 피해를 유기질 비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숙이 잘 안 된 퇴비를 구입하셔서 바로 쓰시게 되면은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가스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넣고 비닐을 바로 씌우게 되면은 가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피해를 덜 보고, 그리고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쓰려고 저는 매년 이렇게 퇴비를 많이, 제가 쓸 만큼 쓸만한 양을 받아다가 이렇게 큰 비닐을 씌워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노상에 놓고 이렇게 퇴비를 놓으면은, 정말 좋은 퇴비는 6개월 이상 있으면은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비료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퇴비는 지금 2021년 3월 24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퇴비가 왔을 때 냄새가 꽤 났습니다. 모든 퇴비들은 오게 되면은 냄새가 납니다. 안 나는
즉 이 부숙을 잘 시켜서 안 나는 퇴비도 있지만 대부분은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이런 퇴비들을 내가 따로 농부가 따로 이렇게 외부에 놓고 비닐을 잘 씌워서 비가 안 맞게 해주시면은 한 6개월 정도 있으시면은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개월 정도부터 냄새가 조금씩 사라지더니 한 6개월 이상 지나면은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즉 이 퇴비들이 다 부숙이 완료된 것이죠. 그래서 이 퇴비로 무엇을 쓸 수 있냐? 바로 퇴비차를 이용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퇴비차를 금년이나 내년, 금년에 이 생누룩이라는 것을 썼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 생누룩이라는 것을 쓸 건데, 퇴비차와 그리고 작물, 채소와 감귤에 그리고 황금향 나무에 이 퇴비를 쓰려고 이렇게 올해 제가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제가 이 퇴비를 신청을 해서 내후년을 위한 퇴비를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퇴비를 주로 보시면 원료로 보시면 됩니다. 원료가 어떤 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 보시면 되고요. 특히 개분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이게 발효를 꽤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개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뭐 발효가 잘 돼요. 냄새가 안 나는 것은 괜찮지만 개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돈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분, 뭐 개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퇴비는 나중에 되더라도 이게 추후에 부숙을 시키신다 하더라도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분이 65%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분이 너무 똥이 많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분을 생각하시면 우분에는 우분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볏짚도 들어가기도 하고 톱밥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축산 전공을 했는데, 우축사에 가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톱밥과 그리고 그 볏짚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분이 65%가 다 우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절반은 톱밥이나 아니면은 그 볏짚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의 비율은 제가 이게 가축분이 한 50에서 한 60%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톱밥이 있고요. 톱밥은 가장 비싼, 그리고 요 재료 중에 비싼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양질의 톱밥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만큼 좋은 탭이라 볼 수 있고, 여기에 왕교도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성분 비율을 한번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 퇴비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퇴비에 한번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 배양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냄새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좋은 퇴비인가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따로 뭐 그 가축분 냄새도 나지 않고 따로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흙 냄새가 날 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은 퇴비는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즉 부숙이 잘 된 퇴비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노상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그 후로 이 퇴비가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 퇴비는 좋은 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퇴비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비를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톱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분 안에는 톱밥과 아니면은 여기에 볏짚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분이 많이 들어갔다고 똥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톱밥이나 왕겨가 한 20%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톱밥이 한 30%에서 40%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퇴비를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키틴 아미노산으로 만든 배양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꽃게액비가 들어가 있는 그런 퇴비라서, 꽃게액비로 발효를 시킨 퇴비라서 저는 요번에 또 이 퇴비를 이용을 할 것입니다. 꽃게액비 그 10리터 한 통에 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비싼 그 액비를 여기다 넣어서 발효를 시켰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퇴비를 뿌리면은 퇴비도 뿌리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미노산도 주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요 생누룩을
이번 12월 8일까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고요. 혹시 주변에 계속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부숙을 시키셨는데 냄새가 안 나는 그런 퇴비가 있으시면은 그런 퇴비가 좋은 퇴비니까 퇴비차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밭에 이렇게 부숙을 잘 시키셔서 내년에도 성공적인 농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기질 비료와 퇴비를 신청하는 기간이 되어서 꼭 날짜 놓치지 마시고 12월 8일까지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